서쌤의 고춘수와 서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여러분 다들 이 영화 보셨겠죠? 바로 오늘 다룰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.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온 것 같아. 아버지, 계획이 뭐예요? 이 영화가 작품상, 각본상, 국제장편영화상, 그리고 감독상 이렇게 해서 4가지 상을 다 휩쓸었더라고요. 근데 물론 찬사받을 만한 작품성이 있는 작품 같긴 했지만 이렇게까지? 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좀 고민을 해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찾아봤습니다.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것,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, 요즘 시대에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데 오는 피로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다. 아름답고 우아한 공생, 상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어떤 상황과 소동을 다루는 영화다. 봉준호 감독이 정의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. 저는 되게 이게 예쁘게 포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. 자본주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예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. 이 외에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. 그럼에도 이 영화의 결말은 참혹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는 여기서 바로 알아차렸어요. 여러분도 알아차리셨나요?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.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총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느꼈는데, 첫 번째는 의도, 그리고 두 번째는 결말, 그리고 마지막은 기생충,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뭐냐,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먼저 의도입니다. 과연 봉준호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 기생충이란 영화에 나쁜 의도는 존재하지 않았느냐. 거기에서 박 사장이 나오죠. 박 사장은 사실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인물이에요.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딱 선을 지키잖아요. 예의 바르고. 하지만 뒤에서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. 사실 이 사람을 보고 그냥 딱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. 그치만 나쁜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. 나쁜 의도는 뭐냐? 바로 선을 긋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. 그 선이 영화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?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이잖아요.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를 그 선은 정확하게 가릅니다. 선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은 거잖아요. 누가 그었는데 어떻게 그 선에 나쁜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? 우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결말입니다. 이 결말 다들 아시죠? 제가 스포해도 될까요? 이 결말을 보면 기우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저택을 사서 아빠는 계단만 올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꿈을 꾸잖아요. 근데 그 꿈을 꾸는 상황조차 기우는 반지하 계단에서 웅크리고 있는 채 꿈을 꾸미거든요. 이 결말이 보여주는 게 뭐냐,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 굴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그대로 잘 사는 걸 유지하고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. 이 결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 나쁜지,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결말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.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 존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아는데 변한 것 하나 없이 이 영화의 결말은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꼬집기는 하는데 그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무기력함을 그대로 남겨두는 결말이고 오히려 그것을 생산시키는, 그러니까 이 결말은 얼마나 허무하고 결말이지 않은가,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기생충,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?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리에게? 오스카상? 명예? 이런 것들이 남았을까요? 그런데 우리가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. 물론 영화를 연출하는 거, 막 수석의 의미를 넣고 선으로 빈부 계급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감탄하기도 했지만, 사실 이 영화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일종의 정치적 맥락도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는 오스카소 화이트, 그 맥락에서 사실 할리우드가 필요로 하는 영화이기도 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면 선을 넘지 않았다. 이 영화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선인데 이 영화는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사실 이 영화가 비판하는 건 자본주의잖아요.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결말을 내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영화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결말을 냈거나 혹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였다면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 사실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.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비판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딱 그 선,
딱 그 선에서 잘 안착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봉준호 감독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얘기를 하는데요. 봉준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.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뭐를 한다. 영화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요.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. 저는 이걸 보고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. 왜냐면 사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자본주의의 현실을 꿰뚫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. 결말에 가서는 같이 무기력해지고 같이 절망하고. 그런데 이게 영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영화예요. 그런데 다 같이 무기력해지는 결말? 도대체 그거 이상으로의 무엇을 남겼나, 상 외에. 사실 이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굉장한 창의적인 결말을 냈을지는 몰라도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영화였냐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런 사회적인 고민을 담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아요. 택시운전사나 1987 이나 이런 영화들도 많잖아요. 오히려 더 이런 영화들이 저는 상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화들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을 영화들, 그런 영화들에는 좀 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세월호 부재의 기억도 이번에 올랐잖아요, 칸에. 그런 영화들, 우리의 삶에 더욱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다가오는 영화들이 좀 더 상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 영화를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가지고 기생충이 말하는 결말처럼 무기력한 결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내는 결말, 그런 결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같이 다 함께 고민하고 바꿔내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사쌤의 보충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